제가 항상 주장해오고 있는 바이지만 시사저널이 실시했던 그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국힘보다 무당층에서는 22.4%가 더 높았고 중도층에서도 16.2%가 더 높습니다. 바로 이 무당층의 22.4%와 중도층의 16.2% 가운데서 안철수의 지지자들의 비율을 최소 아주 적게, 보통 제가 보고 있는 안철수의 그 중도층의 지지자들은 적을 때는 한 3%, 그리고 많을 때는 5%에서 8%까지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장 작은 3%로만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국힘이 무당층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이 22.4% 속의 3%를 지난 국힘의 그 전대 직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 안철수의 지지층으로 계산하면 무당층에서는 7.4%,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5.4%가 나오는데 이 둘을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2.8%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뜻인즉 현재 중도와 무당층에서 국힘이 민주당에게 뒤지고 있는 지지율의 그 무당층 22.4%와 중도층 16.2% 가운데서 12.8%라는 이 안철수의 지지표는 언제든지 다시 또 안철수가 현재 몸담고 있는 국힘 쪽으로 안철수가 보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무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최소한 공동정부라는 이 사기극을 벌여서 안철수 지지자들의 그 지지표를 사기친 이 사기꾼 대통령 윤석열과 그 주변에 그 장제원을 필두로 하는 이진복이니 이철균이 박수영이니 이용이니 하는 이런 간신배 무리들이 그동안 그 전대 기간에 함부로 안철수 대표님을 향하여 퍼부었던 그 온갖 입에 올리기도 역겨운 무슨 이 정권의 적이라느니 방해꾼이라느니 이런 것들, 이거 망언 아닙니까? 절대로 그냥 실언으로 간단하게 쉽게 넘기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없었던 일로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이걸 은근슬쩍 눈 감고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람 좋은 안철수 대표님은 그래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환한 얼굴로 이들 간신배 무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돌아서버린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결코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쉽게 잃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힘은, 특히 보수파 국민들은 바로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를 토사구팽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그냥 안철수 한 사람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함께 짓밟혔으며, 그 결과로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들이 수치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무당층에서 그리고 중도층에서 최소한 적게는 12%, 많게는 15%에서 18%까지 달하는 안철수의 이 지지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어쩌면 모조리 전부가 다 민주당 쪽으로 또는 무응답 쪽으로 빠져들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즉 이 안철수의 지지층이 지금은 그 온갖 여론조사들의 그 모든 수치들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내년의 총선 구도에서 윤 정권에 대한 정부 심판론 대 이재명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 중에서 모조리 윤 정권에 대한 심판론 쪽으로 합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윤 정권에 대한 심판론 55.4%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38.9%인데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윤 정권에 대한 심판론 55.4% 안에서 만약 안철수의 지지층, 즉 안철수가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돌아서버린 안철수의 지지층 11.8%를 만약 제외하면 55.4%가 40.6%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이재명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42.6% 대 38.9%, 즉 오차범위 안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여기에 내년 2024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르게 될
정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 같았으면 내년에 총선에서도 이 국힘이 아주 철저히 망하고 나면 이 윤석열 정권, 안철수의 지지자들을 사기쳐서 가까스로 그야말로 턱걸이로 겨우 간당간당하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불과 3개월도 넘기지 않고 바로 이 공동정부의 한 파트였던 안철수는 토사구팽해버리는 이런 더러운 대국민 사기꾼 정권, 정말 10번을 망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런 이런 자들을 우리가 오늘까지도 계속 지지하고 성원해야 할 그 어떤 이유와 그리고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저는 정말 도무지 설명해낼 수가 없군요. 세간에서는 모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제는 끝났다 이래요. 물론 저는 절대로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철수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다른 식으로 자기들이 그 주장에 대고 토를 합니다. 즉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그의 주변의 그 간신배 무리들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해서 이 정권이 망하고, 그리고 그 간신배 무리들 또한 모두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그럴 때는 국민들은 다시 또 안철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인즉 아주 간단하잖아요. 안철수를 토사구팽한 이 공동정부 사기꾼 정권이 만약 잘해서 성공하면 그때는 진짜로 안철수를 토사구팽한 이 간신배 사기꾼들의 배신 행위도 모두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철수는 진짜로 절정이 끝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만약 아니라면, 즉 안철수를 잘못 토사구팽한 이 사기꾼 정권이 망해서 그 벌을 받게 될 때면, 그때는 국민들은 그 더러운 정권에 의해 벌써 정권 초기에 배신당했던 안철수의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들은 안철수를 다시금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윤 정권이 망해야 안철수가 살고 윤 정권이 성공하면 안철수는 죽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무조건 둘 중에 어느 하나뿐일 텐데 세간에서는 또 다른 안철수의 효용론이 지금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무당층에서 그리고 중도층에서 국힘이 지금 점점 쪽박을 차고 있으니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는 보수파 내에서 안철수 말고 또 다른 인물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김형준 교수 같으신 분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보수가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자면 보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중도와 무당층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그리고 개혁에서는 원희룡, 또 그리고 미래에서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삼각연대도 아니고 아주 사각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듣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허황한 소린가 하면, 나경원은 제가 보기에 이미 전번전대를 겪으면서 보수층 안에서도 완전히 인기가 개바닥으로 일락천장이 되어버렸고, 안철수의 지지층 또한 도저히 민주당 아니면 그 무응답층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개혁이니 미래니 하는 그 원희룡이나 한동훈은 솔직히 그건 그냥 뜬구름 잡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이나 원희룡이 아무리 날고 뛰어보아야 이들의 바람은 여전히 그 30% 내외에 이미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그 보수 지지층 안에서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동훈이나 원희룡이 아무리 인기 있어 보아야 이들은 현재에 현존하는, 즉 집권하고 있는 이 권력을 지키는 그 사냥개에 불과할 따름이지, 이 권력의 부정과 비리와 맞받아 싸우고 있는 그런 투사형의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굉장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한동훈이나 또는 원희룡의 바람은 그냥 오로지 이 권력을 만든 보수파 그 30% 지지층 안에서만이 가능한 바람이지, 이 30% 바깥으로의 확장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자들에게 곧 다가오게 될 굉장하게 곤혹스러운 딜레마, 안철수를 토사구팽한 이 더러운 사기꾼 정권이 만약 성공하면 안철수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그러나 만약 이 정권이 계속 정치를 잘못해서 망해가면
그때는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안철수를 불러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바로 내년 총선 때 이 정권이, 그리고 이 정권의 그 교사스러운 간신배들이 일단 총선에서 다시 또 안철수를 이용해 먹고자 다시 또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런 절박한 마음가짐을 해가지고 안철수의 지지자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런데 만약 그 손을 다시 또 잡을 경우,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 이 자들은 다시 또 입술을 싹 닫고는 언제 급했던 적이라도 있었던가 싶게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혹시 안철수는 이 더러운 사기꾼 정권의 그 임기 동안에 연속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토사구팽당하는 그때가 아니면 더 이상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안철수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미 한 번 토사구팽을 당했으면서 다시 또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한 번 이자들한테 불려나가서 잔뜩 이용만 당하고 재차 다시 또 이 사기꾼 정권의 그 임기 불과 1,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씩이나 토사구팽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 때 그 화장실이 급했던 이 보수파들한테 철저히 이용당해서 단일화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된 이자들한테 이번에도 또 나가서 이자들한테 이용당하고 나서는 다시 또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참에 안철수의 인생에서, 아니 정치에서 단일화라는 단어,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는 아주 철저하게 영영 지워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언론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